보이시는 이곳은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바로 타워팰리스의 모습입니다. 도곡동에 위치한 이 타워팰리스, 이 타워팰리스가 공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물건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00665-001 공매 물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던 타워팰리스가 이렇게 공매로 나오게 되었고요. 이 공매는 지금 대항역 여지 있는 임차인 그리고 지분 매각이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인지 감정가가 5억 9,200인데 지금 50%까지 떨어져서 2억 9,600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유 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정가 자체가 공유 지분에 대한 부분만 감정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건물 면적이 5.28평에 거의 3억 정도에 되는 금액입니다.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감정평가서에 있는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치 호텔 로비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물건지 타워 B동의 로비 모습이고요. 그리고 호별 배치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남동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내부 구조도를 직접 들어가 보진 못하지만 이렇게 친절하게 내부 구조도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방이 여기 하나, 둘, 셋. 자, 이 물건의 입찰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부터 입찰이 진행이 됐고 지금 5회 유찰이 돼서 지금 50% 반값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매각 목록은 토지와 건물,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주거용 건물을 보실 때는 여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174.67제곱미터 중에서 10%의 지분만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뭐 주상복합 오피스텔 이런 거 감정평가서에 있는 내용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물건이고요. 이 물건 보이시죠? 공매로 나왔고 수인분당선 구룡역에서 이렇게 양재천만 건너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곡역, 3호선 도곡역, 그 다음에 수인분당 도곡역 이렇게 초역세권, 더블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중앙사대부고, 숙명여고, 숙명여중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는 강남 세브란스가 위치해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대한민국 교육, 사교육의 중심지, 대치역. 저녁만 되면 여기는 차로 엄청나게 붐비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 타워팰리스. 그 중에 10분의 1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재밌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이력 정보를 보시면 총 21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이사항은 바로 취소가 되었는데 23년 6월 15일에 4억 1,500으로 시작해서 공매가 진행이 되었으나 계속 취소가 되다가 결국 4월 1일부터 다시 9, 10, 6쭉 해서 유찰이 돼서 지금 현재 50%에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인즉슨 23년도에 감정평가가 됐고 지금 진행이 된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감정평가가 진행이 됐던 23년도 3월달 지금 해당 물건과 같은 평형을 살펴봤을 때 상한가는 48억 그리고 하한가는 43억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이게 상한가가 62억 그리고 하한가가 56억으로 무려 1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만약 전체 지분을 23년 3월에 48억에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14억 정도로 벌 수 있었던 아주 우량한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저평가된 물건이 지분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번 물건은 주택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유 지분이더라도 권리 분석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특히 이런 하이엔드급 아주 비싼 건물에 거주하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그 보증금은 엄청 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매에서 제공하는 제3 명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이것은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전입한 선순위 임차인이 없다. 고로 권리 분석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배분 요구. 배분 요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저당권자 채권 요구액이 5억 9,4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강남구청 역삼 세무서에서 16억 정도가 지금 체납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땡땡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에서 약 6,700 정도,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1억 가까이 이렇게 빚이 많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당장 갚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혹시 몰라서 다른 부분을 봤는데 23년도 5월 달에는 이렇게 세대주가 2명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거인으로 표시가 되었고 최초 2002년도에 전입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권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타겟으로 삼을지, 그리고 과연 이 물건이 왜 나오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주요 요약사항을 보게 되면 공유자는 총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바로 여기에 법인이 20분의 9 지분을 가지고 지금 공유자로 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이렇게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저희처럼 투자자의 목적이 강할 수 있으므로 좀 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경을 살펴봤더니 스토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22년도에 삼성전자와 삼성 SDI가 요거를 소유권 보존을 해서 한마디로 이때 지었을 때 당시죠. 그리고 나서 바로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세 분께서 소유권 이전을 하셨습니다. 100분의 45, 100분의 45, 그리고 나머지 100분의 10, 1월 28일에 소유권을 이전을 하셨으나 이 중간에 이 색깔 칠해놓은 뽕땡님의 이 지분이 분땅 인베스트로 이제 지분이 이전이 됐습니다. 이때 이전의 원인은 바로 임의 경매였습니다. 궁금해서 또 찾아봤습니다. 이때 이제 사건 번호 2022-1672 사건에 광주시 땡땡 인베스트라는 분께서 입찰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 입찰자는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9억 3천에 아까 100분의 45 지분이 감정평가가 되었었고 15억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당시 2위 금액은 12억 5천으로 2억 5천 정도를 떡을 사드셨네요. 하지만 이때 낙찰을 받으셔서 지금까지 지가 상승을 한 거 보면 상당히 훌륭한 투자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추측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최초 공유자들은 가족관계다. 아까 지분관계도 그렇고요, 성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가족관계, 그 중에서 어머니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넘어간 어머니의 지분을 낙찰받으신 분은 법인이고, 이분이 지금 공유물 분할과 부당이득금 소송 중이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이제 법인이고 공유물 분할과 부당이득금을 소송 중이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실은 제3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등기사항 증명서상 공유자 간 공유물 분할 소송 관련 가처분이 설정돼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법인의 낙찰을 받고 가처분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가압류에 6,68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부당이득금에 대한 청구 소송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0분의 45를 소유하고 있는 아까 그 법인은 이걸 낙찰받고 나서 별도의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현금으로 매수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자금 흐름이 여유 있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분의 1 정도에 나온 이 지분은 충분히 공유자 우선 매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 나름대로 소견을 드리자면, 우선 두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명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최근 상황은 이제 다주택자들 뿐만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도 엄청나게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명의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출 같은 부분은 우리가 공유지분이 대출이 안 나온다고 오해하고 계신데, 그거보다 금액이 작아서 안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워팰리스처럼 은행도 다 아는 이런 우량 물건은 어느 정도 대출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 자체가 대출까지 쪼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 지금 최저가의 낙찰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손해보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하고 관련된 지식이 있다면 정말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소송이 자신이 없다, 그러신 분들 계시면 제가 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셀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량 물건에서부터 아주 소액 물건까지 어떤 물건이든 다 도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경선배였습니다.